잘 때 듣기 김감자입니다. 오늘도 잘 때 들으려고 녹음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30일 토요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요즘 날씨는 저번 주까지는 비가 오고 오락가락하면서 좀 꿉꿉했던 날씨였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쯤인가 요번 주인가에는 아주 되게 적합한 선선하고 바람 잘 부는 날이 있었고, 이제 오늘 어제 뭐 이런 거는 낮 기온 30도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약간 더울랑말랑한 기운이고요. 다만 뭐 아직까지 여름의 그 생각하기도 싫은 그 무더위는 전혀 아니라는 것. 여름 하니까 또 얘기를 하자면 저는 여름 에어컨 없이 살고 있었으니까, 물론 요번에 에어컨 하나 들여놨지만 그래서 여름 사관이 됩니다. 제가 여름이 되면 여름에 그 온도를 그리고 날씨를 계속 기록해요. 그것만 할 때도 많아요. 일기를 쓸 때. 근데 막상 일기의 기록을 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날이 많은 거예요. 그 날들 한복판에 있으면 당연히 매일매일 덥고 괴로웠겠지만, 사람은 죽으란 법이 없어서 적응하고, 그것을 또 개인적으로는 또 좋게 보기도 하는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버틸 정도다? 혹은 조금의 버틸 수 있는 틈을 좀 주면 감사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은근히 여름이 뭐 길어봤자 이제 뭐 2달? 2달 반? 이렇게 되는데, 3달, 2-3달 이렇게 되는데, 그 한 주 한 주를 보면 한 주 안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선선하거나 조금 괜찮거나 내가 느끼기에 조금 그래도 버틸만 하거나 이런 날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잖아요, 여름에. 그러니까 비가 와서 또 꿉꿉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 비가 오면서 이제 변하는 날씨, 그러니까 변주가 생기는 이 날씨의 틈바구니에 자꾸 이렇게 선선한 기운이 쓱 이렇게 끼어 있다든지 그런 흔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름을 잘 들여다보면 볼수록 좀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저는 그렇다고요. 여름 사관으로서 여름을 들여다보는 일은 재미가 있다는 거죠. 여름이라는 날씨를 통으로 묶어서 그냥 아우 덥고 괴로운 계절이라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계절입니다. 그리고 여름 청량이라는 감성의 키워드가 있고, 문화 여러 방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성률이라는 작가를 알았습니다. 리을률. 이 작가는 이제 여름을 소재로 해서 여름의 풍경을 잘 그려서 그것이 이슈가 된 작가이고, 뭐 애니메이션 학과 나와서 글쎄 뭐 애니메이션도 있는 것 같고, 작품이 일러스트로서 전시회도 열고 이런 사람인데, 한 몇 년 전부터도 계속 활동했던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5월 중순에 알았어요. 얼마 안 됐는데 그 사람 그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요 아이패드나 뭐 핸드폰, 시계 이런 데 다 배경화면으로 지금 해놨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짚은 이 여름 청량, 소위 말해서 그 감성을 저도 아주 너무너무 잘 공감하고 있고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겨울을 예전엔 좋아했다가 어렸을 때는, 지금은 이제 여름을 좋아합니다. 물론 여름은 덥고
내가 견디기 힘든 계절이에요. 아무리 에어컨 있다지만 뭐 그걸 맨날 켜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름에 생동하는 그 푸르름, 초록, 이제 아재인 거죠. 저는 자연, 생동감 이런 것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이제 수박 한 점 베어 물면서 한적한 마룻바닥에 앉아서 선풍기 바람 쐬고, 요 우리가 아는 그 노스텔직하면서도 평화로우면서도 짱구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배경 같은 느낌. 그리고 여러 이제 뭐 여름 뭐 문학들, 애니메이션들 이런 것들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여름의 감성 너무 좋아한다. 예전에 저도 이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러게 그거 여름 그림 하나 그리려고 좀 풍경을 좀 찾아보고 있었죠. 한 2주 정도. 성렬 작가 덕분에 그림 다시 그리고 싶어져가지고 몇 개 찾아놓긴 했어. 그래서 그거 좀 그려서 방에다 둘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재밌었던 거는 그 배경을 좀 찾아서 좀 사진 찍어 본 것. 물론 본격적으로 어딜 또 가보고 싶고도 싶었는데, 또 내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던 이제 동네 뒷산 가끔 가는 그곳을 가다가 이제 산에 올랐을 때 그 초입부에 이제 빛을 담고 있는 그 화면 몇 방을 사진으로 갖고 왔거든요. 찍어서. 그러니까 요번에 갔을 때 어쨌든 그 나무나 이렇게 나뭇잎, 요 자연물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해를 받아서 이렇게 그 색감, 질감으로 표현되거나 그 해를 받은 그 구간이 약간 보이는 듯한 이미지를 좀 받고 몇 컷 찍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원하는 거는 도심에 있는 한적하고 약간 오래된 듯한 마을이나 동네에 자연물이 담겨 있으면서도 해의 그 모양새를, 해 받은 그 느낌을 갖고 있는 컷을 찍고 싶어요. 근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귀찮아가지고. 어쨌든 성률 작가가 그런 바이브를 지금 잘 하고 있어서 이거 완전 내가 찾는 감성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흉내내고자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림은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림 그린 지도 진짜 오래됐고, 그러니까 아이패드 같은 걸로 깔짝깔짝한 거는 2년도에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좀 깔짝깔짝 그리고, 그때 백수였고 역시나 혼자 일하는 것을 로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표죠, 목표. 그래서 그 그림으로 어떻게 좀 해볼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맨날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뭔 일 할 때. 그래서 그때 막 그림 까짝까짝 하다가 역시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흐지부지 하고 뭐 그랬었고, 이제 수채화나 아니면 그 아크릴이나 유화나 아니면 소묘나 이런 식으로 클래식한 재료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림 그리는 거 진짜 그냥 학교 다닐 때지 뭐. 2009년 10년 이때 이제 동양화 수업 받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그린 게, 어쨌든 기억나는 것은 되게 큰 그 동양화 캔버스 있거든요. 호수 이런 것도 지금 어떻게 부르는지 까먹었는데 엄청 커.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한 아파트로 봤을 때 집에 있는 창문 요 한 면 같은 정도의 크기, 거기다가 잔디밭 위에 있는 야구공을 그린 적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때 되게 괜찮았어, 나름대로. 나는 원래 내 작품 다 좋아하니까. 아무튼 그 하얀색 야구공이 잔디밭에 있는 그 상황을 요 야구공 주변으로 딱 클로즈업 하면 되게 색감이 예쁘고 매력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쩌다가 떠올렸는지, 뭐 물론 그때도 야구를 좋아했지만 그렇게 해서 소재 삼아가지고, 그렇게 그때 기억하기로 소재를 찾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보통 내가 소재 찾거나
무언가를 착수하기 전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때는 왜인지 그냥 탁 야구공 하면 좋겠다, 색감이 되게 표현하기 좋겠다, 이쁘겠다, 동양화스럽게 표현해도 되게 괜찮겠다. 보통 야구공 하면은 유화나 서양화로 표현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요거를 동양화의 그 플랫한 느낌으로 담았을 때 더 이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그게 아직 집에 어딘가 있을 겁니다. 뭔 얘기했지? 그렇지. 뭔가 본격적으로 클래식한 재료로 가지고 했던 거는 진짜 그때 2010년 이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 진짜 그 이후에는 뭐 물감이나 이런 것들 거의 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벌써 10년이니까 16년 흘렀네요. 야, 진짜 오래됐다. 언젠가는 만화를 또 그리고 싶고, 만화라기보다는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일러스트를 계속 그리고 싶어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작곡하는 거 마찬가지로 늘 로망이고, 언젠가는 하겠다. 그 내 작업실 하나 차려두고 싶고, 뭐 그렇죠. 최근에 시를 다시 또 쓰고 있긴 합니다. 시집 제목만 나와 있고, 예전에 썼던 제목이 조용한 날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착수된 거는 30살 이후부터의 시간. 30살 이후부터 한 3년이네요. 30살 이후 3년의 나의 기록이고, 그치만 거기에는 이제 인생으로 독립서적이긴 하지만 책을 처음으로 낸 거라서 지금까지 담았던 글들을 좀 담았죠. 썼던 글들을, 20대 때 썼던 글들, 블로그에 올렸던 글들을 담아서 20대의 어떤 지점과 그리고 30대 초반의 글들이 담겨 있는 것이 조용한 날들이었고요. 제목은 이제 조용한 날들인 게 처음엔 조금 고민이 됐었고, 이게 내 그 즈음을 담은 제대로 된 제목인가 고민했지만 결국에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잘 담긴 제목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지금은 났어요. 그래서 괜찮았다. 평범하긴 한데 진짜 조용한 날들이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느낌이니까 관통하는, 인생을 잘 관통하는 제목이었다는 생각이 지금은 그런 스스로 평가가 들고요. 그리고 그 후속작으로서 어떤 제목을 지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 조용한 날들처럼 이 제목 역시도 이 즈음을, 그리고 또 앞으로가 될지도 모르는 이 날들을 잘 담는 제목이다라고 해서 네, 어쨌든 제목 구상을 해놨습니다. 제목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모아뒀던 몇 편의 글들이 있어서 그거를 다시 한번 끄집어봐서 한번 다듬어 봤는데 그랬습니다. 뭐 엄청나게 대단한 글은 역시나 아니고, 그렇지만 뭐 내가 내 기준에 마음에 드는 정도로 좀 다듬고 싶고, 잘 안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시를 쓰니까 잘 안 되고, 그때 2019년 초에 냈었던 그 첫 시집이자 에세이, 거기서 막 적고 자료로 모아놨던 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걸 또 잊고 살다가 오랜만에 펴들어 봤더니 거기서 조금 괜찮은 것들 한 몇 개? 이렇게 다시 한번 실어보면 좋겠다. 그거 왜 탈락했지?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실어보고, 이제 조금 앞으로도 시를 좀 쓰고 싶어요. 근데 뭐 워낙 유튜브에 절여져가지고 시를 쓰는 감각은 잘 안 돌아오긴 해요. 근데 시를 쓰려면 그냥 내 일상, 그 일상을 좀 들여다보게 돼서 내 일상이 재밌어지거든요. 하나하나가 더 되게 관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특별한 것들이 마구마구 또 생기기도 하고 하니까 그 감각이 되게 살아가면서 도움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채로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시간과 날들인데,
그걸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진짜 잡혀요. 슥 흘려 들어갈 만한 곳에 막 물이 흐르고 있어. 거기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뭔가를 짚으면 집힌다는 거죠. 근데 안 집었으면 그냥 흘러가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그리고 계속 나한테 내가 발 담그고 있는 이 물가 흘러 내려가는 것들은 느끼지 못한 채 눈은 딴 데 보고 있는 거지. 내 발과 내 몸으로 막 스쳐가면서 그 물이 확 흘러가고 있는데 그거 나한테 맞닿는 거 모르고 눈만 딴 데 보고 있는 거야. 그냥 어디 좋은 거 없나. 그거보다는 주변에 손도 담그고 보고 발도 담가보고 머리도 막 뒤밀어 보고 하면서 체감되는 것들을 건져 올려보면 좋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